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준동사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준동사들은 뭘 가질 수 있다 그랬었죠? 의미상 주어라는 걸 가질 수 있다고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그랬던 것처럼 먼저 복습부터 하고 지나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무엇이다? 준동사다. 근데 이 준동사라고 하는 건 종류가 무엇이 있었다?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 세 번째 분사가 있었다. 이 준동사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저는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꾸는 걸 준동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폰이 잠깐 갈 길을 잃었었습니다. 다른 품사로 바꾸는 걸 준동사라고 했었고, 그래서 준동사를 배울 땐 반드시 뭐부터 배워야 된다? 각각의 준동사가 어떤 품사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다 된다 그랬었죠. 명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 부사정용법 다 된다고 했었고,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정용법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었고, 분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형용사정용법밖에 없다고 말을 하지만 분사구문이라는 개념 때문에 뭐라고도 설명한다? 부사정용법도 있다라고 설명한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게 근본이 어디다 보니까 동사이다 보니까 동사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이 동사의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동사가 할 법한 행동들을 그대로 다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설명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관찰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사라고 하는 녀석 앞에는 뭐가 있더라? 주어가 있더라. 동사라고 하는 녀석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완전 동사인지 불완전 동사인지에 따라서 뒤에 보충어를 달고 올 수도 있고 안 달고 올 수도 있다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는 누구의 수식을 받더라? 부사의 수식을 받더라. 이 세 가지 특징이 준동사의 성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 시간에는 여기에다가 더해서 어떤 것까지 나왔다? 동사의 형태가 변화할 수 있는데 어떤 것에 의해서 교재에 따르면 시제에 따라 형태가 바뀔 수 있다라고 했었고, 두 번째 태에 따라서도 형태가 바뀔 수 있다라고 했었다고요. 오케이. 물론 저는 교재를 조금 정정해서 그렇게 틀린 표현도 아니지만 굳이 시제가 아니라 상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지만요.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의미상 주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내용을 조금 더 예쁘게 의미상 주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의미상 주어. 일단 준동사가 일반 동사들이 주어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얘도 주어를 가져와야 될 텐데 그냥 동사가 아니라 정동사가 아니다 보니까 진짜 주어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뜻만 주어인, 의미만 주어인 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의미상 주어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쓴 애들. 보이는 의미상 주어, 보이지 않는 의미상 주어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냐, 분사의 의미상 주어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스포를 해보면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기본적으로 for 플러스 목적격, for 플러스 명사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일부 동사 같은 경우에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굳이 이거를 중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외우셔야겠지만 고등학교에 계신 분들이 굳이 이거를 신경 써야 될까? 라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이거를 시험 문제로 내는 학교를 제가 강사할 때는 못 봤었어요. 근데 또 안 가르치자니 조금 거시기 하니까 설명을 할 건데, 아무튼지 간에 of 플러스 명사도 의미상 주어로 쓰인다.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미리 스포할게요. 소유격 혹은 목적격을 의미상 주어로 사용하고요. 분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인 친구라서 따로 교재를 통해서 학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제가 다른 강사님들하고 조금 설명을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선생님들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 녀석들만 의미상 주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저는 모든 준동사는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문장에서 모두 의미상 주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굳이 우리가 표현을 해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서 보이는
의미상 주어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의미상 주어이냐 이것만 갈라질 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학교 선생님들도 몇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학교 선생님들 중에 기존에 임용 공부를 하실 때 배웠던 문법과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이 또 조금 다른 것 같아가지고 헷갈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 우리가 통설원 시간에 배웠던 프로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 분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투부정사는 따로 빼가지고 공부한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바로 넘어가 볼게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교재는 너무 착하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똑똑해요. 제가 아까 보이지 않는 의미상 주어도 있다라 그랬죠? 문맥상에 표현되어 있는 의미상 주어들, 이런 것들을 여기는 다 써놨어요. 일반적인 문법책들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 근데 역시 세듀가 참 책을 잘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직접 한번 해석해 보시는데 이것만 나눠드리면 되겠죠. I deeply appreciate doing me a favor 이라고 해도 되는데 네가 나한테 베푼 친절이니까 의미상 주어를 your 이라고까지 밝혀준 거죠. 오케이. your 이라고 밝혔다는 건 소유격을 의미상 주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이 아래 보니까 I deeply appreciate you doing me a favor 이라고 되어 있는데 you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이 의미상 주어로 사용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교재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목적격으로 표현하는 것은 구어체이다 라고 되어 있죠. 또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자꾸 어떤 선생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하죠. 아무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제가 괜히 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뭐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목적격은 구어체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써선 안 된다라고 설명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교과서에도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목적격이 의미상 주어로 쓰이는 게 다 나옵니다. 어법 포인트로 나와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과서에는 언어 형태라고 해서 보통 1개에서 2개 정도의 타겟 폼이 있습니다. 이 타겟 폼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나오고요. 특히 him, her 같은 목적격이 의미상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를 아예 타겟으로 정해놓고 가르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어체니까 틀린 표현이다, 시험에 쓰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가 저는 난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면 따라가셔야죠. 학원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교랑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학교 쌤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법 문제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그 수능 문법 문제에서는 안 나올 거고요. 내신 문제에서는 충분히 낼 수는 있겠으나 구어체는 틀린 거다라고 말하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수업을 하셨다면 그냥 틀린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십시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목적격이 의미상 주어로 쓰이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틀린 표현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다. 다소 비격식적일 수 있고 다소 구어체적일 수는 있지만 틀린 표현은 아니다라고 조금 시간 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아래도 나와 있지만 문맥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의미상 주어인지 파악하시는 겁니다. 됐죠? 넘어가서요. 분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명사가 있고요. ing가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어요. 뭐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ing는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명사가 뭐뭐 한다 라는 말을 명사구로 바꾼 게 이런 표현인 거잖아요. 그쵸? 즉 제가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 이 ing의 의미상 주어가 누구라는 거예요? 명사인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죠. 수식을 받는 명사, 피수식 명사가 의미상 주어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주어와 목적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다른 예시를 드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look이라고 하면은 이형식 동사죠. 이런 look 같은 동사들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 뭐뭐처럼 보이다 라고 해석하라고 했었고, 챕터 1 복습하는 거예요. 뭐뭐처럼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보어가 와야 된다.
주어랑 관련된 보어니까 우리는 뭐라고도 부른다? 그냥 보어 말고 주격 보어라고도 부른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look 다음에 나와 있으니까 얘는 주격 보어일 것이고 annoyed라고 되어 있죠. annoying인지 annoyed인지를 구분하려면 해석을 따라서 해야겠지만 주격 보어니까 누구랑 관련된다고? 주어랑 관련된다고. 그녀가 짜증이 난 건지 그녀가 짜증나게 하는 건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ed가 쓰였으니까 얘가 짜증을 당하고 있는 거죠. 짜증을 받고 있는 거죠. 됐죠? 이 아래 C 나온 거 보니까 우리 C 같은 동사를 지각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었고요. 지각동사는 어떤 동사들의 일부 사례다? 오형식 동사의 일부라고 했었습니다. 오형식 동사로 사용되면 뒤에 목적어, 목적보어가 나온다고 했었고 목적어, 목적보어는 일종의 무슨 관계다? 주술관계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주술관계가 뭔데? 주술, 주어와 술어의 관계. 술어가 뭔데? 보통 동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주어와 동사가 갖는 관계랑 목적어와 목적보어가 갖는 관계가 유사하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위에서 주어와 관련된 주격보어. 그래서 주어가 짜증을 내냐, 짜증을 당하고 있느냐를 따라서 ed, ing를 구분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어와 목적보어는 주술관계야. 즉 주어와 동사와 같은 관계야. 즉 목적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목적어가 무엇을 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ing와 ed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격보어는 주어가 의미상 주어, 목적격보어는 목적어가 의미상 주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 외에도 3, 4, 5번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맥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동명사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6번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저는 원래 분사구문 파트에서 분사구문 파트에서 이 내용을 다룰 줄 알았는데 이 교재에서는 분사구문 파트에서 안 하고 여기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자, 뭔지 살펴보기 위해서 보충자료로 넘어가 보면요. 자, 우리가 with 분사구문 혹은 부대상황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이름부터가 with 분사구문이죠? with가 쓰이겠지. 그쵸? 근데 with는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요?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올 건데 격은 뭐예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오잖아. 그래서 목적어가 온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름부터가 분사구문이니까 뒤에 뭐가 와야겠어? 분사가 와야겠지. 아, 그렇다면 이제 with 분사구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어떻게 생겨 먹었을지 전부 다 알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런데 얘를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편하냐면 여기다도 적어놨는데 일종의 오형식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치사가 동사야. 그리고 오형식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목적 보어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렇다면 오형식 동사에서 목적어와 목적 보어는 주, 술 관계를 갖는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목적어가 보어의 의미상 주어가 될 거라 그랬죠. with 분사구문도 똑같습니다. with 다음에 나오는 이 명사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고요. 분사의 선택은 이 명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의미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름이 부대상황 분사구문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죠. 부대상황이 뭐예요? 그냥 곁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부대상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그냥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 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게 이 부대상황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그냥 목적어가 보어한 채로 뭐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예문을 보시면요. 해석은 제가 친절하게 다 적어놨으니까 His source of information 이게 정보원이라는 뜻이고 얘를 목적어 얘를 목적 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정보원이 없어진 채로 그의 정보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걸 갖다 붙여서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 예문을 제가 선정하고 나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고는 자동사잖아요. 근데 지금 PP로 쓰였네요. 이거 틀린 문장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 분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분사형 형용사, 형용사 분사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분사 형용사가 무엇이냐? 분사가 아예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형용사로 굳어져 버린 거야. 걔는 더 이상 분사, 준동사라고 보지 않고 그냥 일종의 형용사로 봐야 된다고 했었어요. 보통은 이 분사 형용사, 분사적 형용사, 형용사적 분사에 해당하는 게 누가 있었냐면 감정동사의 분사형, 감정 형용사들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he is annoying 이라고 했을 때 annoy라고 하는 건 타동사야. 그래서 ing를 붙이면 우리가 준동사의 성질을 배울 때 계속 말했던 게 뭐예요? 원래 동사가 타동사면 준동사로 쓰여도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와야 된다 라고 했었는데 이 문장은 여기서 딱 온점 찍고 끝내버려도 옳은 문장이에요. 왜? 감정동사 annoy라던가 excite라던가 뭐가 있을까요? impress라던가 이런 동사들은요. 이런 동사들은요. ing를 붙이더라도 그냥 하나의 형용사가 되어버린 단어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붙이지 않는다고요. 준동사의 성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가 없다고요. 됐죠? gone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라진 이란 뜻을 가진 하나의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 분사구문이라고 하면서 왜 지금 그냥 형용사를 가져왔어요? 이거 분사라고 볼 수 없다며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그래서 위에서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오형식이랑 비슷하다고 했었죠? 오형식 자리에 여기 보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보어 자리에 형용사 나올 수 있죠? 똑같습니다. 분사구문도 빈까지 다 생략돼 버리면 형용사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with 분사구문도 분사가 나오는 자리에 그냥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B 예문을 보니까 with 분사구문인데 with가 없네. 진하게 표시한 거 보니까 노트북 in hand 그냥 친절하지 않게 명사 전치사구 이렇게 쓰여버렸잖아요. 이거 뭐야? with 분사구문이 부대상황이라 그랬죠. 제가 뭐뭐 한 채로라고 번역이 가능하다고 했으면서 여긴 때문에라고 돼 있잖아. 그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부대상황 분사구문이라 그랬잖아. 이 표현 자체는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추가적으로 밝히는 표현이에요. 즉,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부사절의 용도랑 똑같아. 근데 그 부사절을 축약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사구문이에요. 그쵸? 그렇다 보니 지금 어떻게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냥 분사구문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도 볼 수 있어. with가 생략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냥 접속사 생략되고 동사에다가는 ing 붙여서 빙 만들고 빙 생략시켜버리고 이거랑도 똑같이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해됐죠? 자, 긴 설명 다 필요 없고 뭐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with 분사구문은요. with가 빠진 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워버리면요. 우리 아까 다 설명했던 거네. 제가 설명했던 거 그대로 전치사 with를 동사라고 생각하면 오형식 동사다. 그래서 얘를 목적 보아라고 보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고?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생겼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얘네는 그냥 혼자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네요. It is difficult.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려워요. 뭐가? To learn how to play the piano by ear. How to play 라고 하면은 어떻게 뭐뭐 할지 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투부정사의 명사조용법에서 배웠습니다. 혹은 어떻게도 해석해도 된다.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된다. 그래서 how to play the piano by ear. 귀로 피아노를 어떻게 치는지를 배우는 건 어렵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for me를 써주지 않으면 누구한테나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for me를 밝혀줌으로 해서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딴 사람한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한텐 힘들어. 나는 배우기 힘들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for 말고 of가 쓰인 것도 보이는데 여기 아래 나와 있죠? 죄송합니다. 대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칭찬이나 비난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뒤에서는 of 플러스 목적격이 쓰인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이거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지금 문법 각 잡고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문법을 공부하고 있을 때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좀 욕심인데 한번 다뤄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의미상 주어 of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데 여기에 책이랑 똑같은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래 예문을 보니까 it was foolish 다음에 for Mary라고 했는데 틀렸다는 표시가 안 나와 있어요. 왜일까? 사용 가능한 표현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몇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설명할 때마다 네가 틀렸다고 근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시는 분들이 있었어가지고 여기에 출처까지 밝혀놨습니다. 원서에서 가져온 거고요. 옛날 문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for 플러스 목적격이 나오는 경우에는 투부정사 자체의 의미상 주어라고 보아서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for you that까지 이렇게 해야겠죠. do의 목적어입니다. For you to do that is silly. 네가 그딴 짓을 하는 건 어리석은 거야. 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of를 쓰면서 요렇게 밝히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형용사 자체가 사람의 성격, 사람의 성질, 인성에 대해서 밝히는 형사라 그랬잖아요. 초점이 어디로 옮겨져 가게 되냐? you한테 넘겨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라는 인간은 멍청해 to do that 그런 짓도 하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뉘앙스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똑같이 둘 다 it was foolish로 시작하는 의미상 주어 플러스 목적어 구문으로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It was foolish for Mary to go there 이라고 하면 for로 시작하는 투부정사 덩어리 전체가 foolish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린 참 멍청해. 그딴 데도 가고 말이야. 그딴 데를 가는 게 멍청한 짓이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It was foolish of Mary to go there 이라고 하면은 메리는 참 멍청해 to go there 그런 데도 가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덩어리진 게 제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silly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상 형용사, 사람의 인성이나 성격 같은 걸 나타내는 형사라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 of 플러스 목적격이랑 굉장히 친해요. 왜? of 다음에는 그 사람이 나오잖아. 그래서 끊어 읽을 때 foolish of Mary까지 딱 끊어 읽고 그 다음에 to go there 이런 식으로 읽는데 for를 쓰게 되면은 제가 덩어리, 투부정사 덩어리의 의미상 주어라 그랬죠. 그래서 it was foolish 까지 읽고 한번 쉬고 for Mary to go there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읽는 방식도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랑도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선생님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나왔을 때 저 중학생인데요. foolish나 silly 같은 게 나왔어요. 그러면 of를 써야 돼요? for를 써야 돼요? 무조건 of를 쓰셔야죠. 한국 교과서에는 for를 쓰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법 교재에도 어때요? 무조건 of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절대 for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서 설명하는 거고요. 여기다 또 글씨도 써놓을게요. 비수험적 내용이다. 아시겠죠?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문장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걸 왜 배우냐? 일단 투부정사가 의미상 주어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자, 구조를 한번 볼게요. 지금 대절이랑 비교를 해볼 건데 대은 접속사 대십니다.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투부정사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투부정사 여기 대응해서 한번 써볼게. 투부정사도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for 플러스 명사를 의미상 주어로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대절이나 투부정사구나 형태가 그렇게 다르지가 않네요. that 나올 자리에 for가 나올 뿐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린 문장 전환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건데 잠깐 지금 수험생분들, 학생분들은 잠깐만 귀 닫으시고
영어 선생님들 중에서 학교 문법이랑 임용 때 배우셨던 전공 내용이랑 잘 맞추기가 힘들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게 바로 보문소입니다. that도 보문소, for도 보문소.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아무튼 다시 학생분들 귀 여시고 다시 들으시면은, 자, 문장 전환을 해볼 건데, 문장 전환에서 핵심이 무엇이냐?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의미상 주어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없어도 되죠. 그쵸? 근데 대절 같은 경우에는 대절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가면서 문장 전환하셔야 되고, 두 번째, 저희 시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준동사의 시제는 주절의 동사 시제랑 똑같을 거라고 전제한다 그랬죠. 그걸 생각해 가면서 작문하셔야 됩니다. 난이도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과거 시제는 여기밖에 안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신경 써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 보니까 제가 딴 것들은 그냥 직접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끝낼 거예요. 근데 2번, 3번은 별표를 쳐놨죠? 왜일까? 2번에는 투 용법이 있고요. 3번에는 난이 형용사 구문이 있습니다. 이거 다 투부정사 배울 때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다루고 있는 겁니다. 투 용법 같은 경우에는 왜 특이하냐? 자, 이렇게 전환이 아니라 이렇게 전환이라고 볼게요. This water is so hot. 이 물은요, so hot, 매우 뜨거워요. That, 그래서 I can drink it. 나는 마실 수가 없어요. It, 그것을. 지금 뭐가 써져 있어요? 목적어가 써져 있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장을 전환하고 보니까 This water, 이 물은요, too hot, 너무 뜨겁습니다. For me, 나에게. 내가 to drink, 마시기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이거 꼭 삭제하셔야 됩니다. 중복 목적어 삭제 구문이라고도 부르는 어법이고요. 전환하실 때 반드시 목적어를 삭제해야만 한다. 왜요? 라고 하면은 나중에 영문학과 오세요. 영어 교육과 가시면 다 공부합니다. 근데 학부 때 보는 책에서는 안 배우니까 대학원 과정 책들을 보시면 다 배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거기까지 갈 거 아니잖아. 그냥 it을 삭제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같은 게 또 뭐가 나와요? 아래 난이 형용사 구문이죠. 이거 과거에 투부정사 문장 전환할 때 배웠던 겁니다. 여기서 또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꾸 단편적으로 얘는 목적어 빼야 돼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대표적인 중복 목적어 삭제 구문. 보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써져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 sit on a chair,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투부정사로 바꿔볼게요. sit, 얘를 투부정사로 바꾸면 to sit으로 바꾸면 어떻게 쓰죠? A chair to sit on,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보니까 원래는 목적어였을 법한 애가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투부정사 안에는 목적어가 삭제가 되었잖아요. 오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이 형용사 구문 보니까 목적어가 빠져 있죠? 오케이. 투투용법 보니까 목적어가 빠져 있죠? 오케이. 근데 여기 worth 플러스 동명사 구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여기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worth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특이한 형용사예요. 그래서 품사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뒤에 목적어를 가져옵니다. 오케이? 근데 이 목적어를 가져올 때 어법이 조금 더 얽혀 들어가는데 이게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거고, 아무튼지 간에 이 worth는요, 마치 전치사처럼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온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 목적어에 동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동명사의 의미상 목적어랑 주절의 주어가 같을 경우 목적어를 써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문으로 다시 볼까요? 예문이 여기 없네요. 죄송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있죠. A 예문을 보면 What was the film like? 그 영화 어땠어? Was it worth seeing? 이라고 돼 있죠.
그 영화를 가리키는 it이랑 보는 것의 대상도 그 영화니까 이 둘이 똑같아. 그렇다 보니까 sing 다음에는 목적어를 다시 써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 목적어 삭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중복 목적어 삭제 구문은 이러한데 제가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왜 그어놨을까? 그냥 외우라고 하면은 이 종류 네 가지 외우기도 힘든데 주어를 삭제하는 건지 목적어를 삭제하는 건지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준동사의 의미상 목적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의미상 목적어를 삭제한대. 공통적인 규칙이 존재하고 있죠. 이 공통점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각계 구문들을 공부하시는 게 더 기억하기 쉬울 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주절의 주어와 준동사의 의미상 목적어와 같을 경우 준동사의 목적어를 삭제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두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까지 전부 다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딱 제가 딱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나면 항상 30분 정도가 지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추가 설명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제가 영상 소개란에 적어놓은 그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서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